교육의 변화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교육의 변화를 말씀드리니 그 교육의 변화를 통한 비즈니스 제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의 변화입니다. 네, 먼저 그래프를 먼저 보기 앞서서 저희들이 종종 하는 얘기가 있는데 요즘 애들은 가족 상태가 참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위표에서 볼 수 있듯이 키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키가 증가함에 따라서 몸무게를 계속해서 학생들의 몸무게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을 넘어서 요즘 애들은 발육 상태가 참 좋은데 그거에 비해서 허대한 멀쩡하고 필상은 별로 없는 것을 이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만도 현황을 보면은 계속해서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비만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그리고 학생 체격 및 체력 양수를 보면은 체력적 요소는 계속해서 저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으로 서구 식습관으로 애들이 기름진 걸 많이 먹어서 그런 원인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운동 이외에 다른 취미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게임 등 이런 것을 즐기기 때문에 운동에 참가할 요인이 적어서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 다른 원인을 주목하였습니다. 바로 그 원인은 입시제도에서 체육의 역할이 상당히 미미하기 때문인데, 먼저 고등학교 입시에서 체력 검사를 고등학교 입시에서 체육이 체력점으로 한 10% 정도 고등학교 입시에 차지하고 있고, 대학교 입시에서는 거의 체육이라는 것이 관여하지 못하고 다른 주과목에 비해 평가가 절하되고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저희 스포츠 산업학과는 실기를 보고 들어오지만은 다른 과들은 거의 그런 것이 없다는 실정을 보면은 체육에 대한 관심이 점수 및 대학 입학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들에게 체육에 대한 관심이 적하고, 그리고 체육 수업을 하지 않는 고등학교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그것을 보면서 체육에 대한 관심이 점점 떨어지고 참가할 수 있는 유인이 떨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미래의 교육에 대해 생각해 보았는데, 향후 예상되는 교육의 변화와 더불어 예상된 스포츠 산업의 변화를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주 5일 수업제도와 체육 관련 인프라 확충에 주목하였습니다. 그래서 주 5일 수업을 실시하는 학생들의 여가 시간이 늘어나고,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되고 있는 체육 관련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이러한 변화를 바탕으로 저희는 비즈니스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비즈니스 제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고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한 유소년 슈퍼클럽 운영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유소년 슈퍼클럽 운영에 그치지 않고 스포츠 육아 프로그램, 언어, 문화학습을 통한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패키지 상품을 판매하는 것인데요. 이에 예상된 효과는 스포츠 육아 프로그램의 고급화, 상시화,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언어 및 수강의 발전, 그리고 고소득층 학부모 및 자녀 간의 커뮤니티 형성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타당성으로는 고소득 계층, 저기 600만 원 이상 월 소득을 가진 분들께서 사교육 차로가 대략 85% 정도 수치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일평균과 사교육이 아닌 예체능에도 41%라는 많은 참가를 보이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런 점을 파악해서 고소득층 대상으로 한 유소년 슈퍼클럽이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STP 분석을 해보자면 9에서 10분이 다니는 이분들을 약 월소득 600소득 대략 연봉 1억 정도 되시는 이분 자녀를 대상으로 생각하고, 당연히 소득이 높으니까 그거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네, 우선 유소년 슈퍼클럽 운영에 대해 말씀드려보자면, 고소득층 분포가 상대적으로 많은 강남 지역에 자리를 잡고, 그리고 스포츠 수요 및 유아 계획이 있는 그런 커뮤니티 형성을 만들어서 고소득 자녀를 대상으로 한 유소년 슈퍼클럽 운영을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단지 축구라는 것을 애들에게 스포츠를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뭔가 차별화되고, 그리고 이 고소득 계층들의 인구를 만족시킬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 수업을, 축구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는 걸 생각하고, 한국에서는 특히 영어에 대한 교육열이 엄청 나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고등학교 20대까지 상당히 영어 공부에 시달려 왔는데 더하면 더했지 덜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강남 그 학부모님들의 교육열을 만족시켜줄 수 있고, 그리고 증가하는 체육에 대한 수요도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여 영어 수업 진행하는 것을 저희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한 만큼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단기 축구 캠프를 프로그램을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월 수입이 600 이상이고 연봉 1억 가까이 되시는 분들은 이런 방학 때 많은 단기 축구 캠프 프로그램에 대해 이렇게 자녀들을 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포츠 캠프를 생각해 보았고, 이런 스포츠 캠프는 그냥 단지 축구를 즐기러 가는 것이 아닌 영국, 미국으로 가기 때문에 영어를 배울 수 있고 서구 문화 체험, 그리고 스포츠 활동의 선진적 문화를 배울 수 있는 스포츠 캠프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런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국의 사례고 LA별 축구 캠프 이렇게 사례가 존재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냥 단지 개개인이 혼자서 참여해서 혼자 갔다 오는 그냥 개개인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정도로 여행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거는 고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한 구성형 클럽이기 때문에 단체로 이렇게 단기 축구 캠프를 떠나는 걸 생각해 보았습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서로 알고 있는 클럽 원들끼리 같이 단체로 축구 캠프를 가고, 그리고 평소에 같이 운동하는 예술강사 지도 아래 캠프를 떠난다면 학부모님들에게도 훨씬 더 자녀들의 안전에 대해서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고, 그리고 유소년 축구 클럽이라는 게 한 팀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같이 팀으로 움직인다면은 축구 스포츠 활동에 있어서 활동이나 영어 교육에 있어서도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여 단기 축구 캠프를 단체로 클럽별로 가는 비즈니스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중장기 축구 유학인데 이거는 그냥 정보 제공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유소년 축구 클럽을 하다 보면은 자기가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하는 인원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단지 취미와 그리고 영어를 같이 가르치는 그 정도로 활동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중장기 축구 유학을 계획하는 분들께는 직접적으로 자리를 마련할 수 없지만 정보 제공하는 정도로 생각해 보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이 하이엔드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것을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이엔드 커뮤니티는 고소득 계층, 사회 상계층이시라 하시면은 나는 특별한 대우 권리를 받을 그런 능력이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년 클럽 입단 대상, 자녀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그들만의 커뮤니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런 커뮤니티를 제공하기 위해서 먼저 그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고소득 강남층 학부모님들이 유소년 클럽에 당연히 아이들을 거기에 모일 수 있고 그들을 위한 장소를 마련하고, 그리고 캠프, 단기적 캠프, 그리고 그들만을 위한 자료 정보 제공을 차별화한다면은 강남 엄마들의 입김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 유소년 클럽도 후전 마케팅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네, 차별화 전략을 정리해보자면 저희 유소년 축구 클럽 운영을 하면서 평생지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고, 그리고 클럽 차원에서 단체로 단기적 영어 캠프를 가는 것, 그리고 고소득층 중심으로 그들만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하이엔드 커뮤니티 구성을 저희 차별화 전략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수학 분석을 해보자면 강점으로는 스포츠를 즐기며 언어, 문화적 학습 효과를 획득하는 것이고, 고소득층의 스포츠 욕구와 그리고 그들만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패스트 커뮤니티 운영을 가능하다는 것이 강점입니다. 약점으로는 우리가 발전과 클럽 운영, 각각의 전문적 수급 문제가 있는데 이는 결국 비용적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영어 수업에 있어서는 현재 한국에 들어와 있는 미국인도 많고, 그리고 미국은 스포츠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전문적인 교육보다는 그냥 영어 강사가 진행하고 전문적 기술은 학교에서 선수 출신 학생들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하는 곳에서 교육받을 준비자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소득층만을 타겟으로 하여 사업 팽창 다각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처음에 캠프를 추진할 때 우선 한 가지 길만 뚫리겠지만 그 길을 뚫음으로 다른 루트들을 활용해서 조금 더 가격이 낮은, 그리고 그러고 해서 다른 인원들도 참여할 수 있는 캠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회로는 현재 스포츠 레저와 지속적인 스포츠 레저에 대한 관심 증가 추세가 있고, 영어 캠프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아까 그 두 개를 합쳐서 그것을 기회로 활용하고, 그리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보수층의 스스로 차별성을 이용한 하이힐 커뮤니티를 기회로 삼았습니다. 위협으로는 저소득층의 상대적 박탈감과 위화감을 느낄 수 있는데 현재 서울에 찾아보니 유명 클럽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유명 클럽도 많이 존재하고 있고 이들에게 이런 클럽을 알선해준다면 위협적 요소를 벗어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포츠 언어인 문화 두 가지 분야를 모두 성공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언어에 있어서도 단지 의사소통 그리고 언어와 친근해지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런 위협적 요소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현재 교육과정에 있어서 체육 운동에 대한 경신과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신과 만연함에 있어 학생들은 체격은 향상되고 있지만 체력 저하 현상이 뚜렷합니다. 이런 현상을 바탕으로 최근 매일리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학생 체육교육에 대한 재조명이 점점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주 5일 수업과 인프라 구축에서 그런 재조명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높은 교육열 때문에 조기교육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고 그에 바탕으로 스포츠 활동도 아까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것을 바탕으로 축구교육 및 영어교육에 대한 가능한 그런 유학상품을 개발하고 고소득층에 대한 차별적인 서비스, 하이엔드 서비스 운영 그리고 주 5일 수업제로 인한 아까 그 스포츠에 대한 욕구가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운동과 학업을 병행하는 그런 추세를 잘 이용해서 사업을 진행한다면 사업성이 있으리라 생각하였습니다. 네, 기상으로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학번조 발표를 맡게 된 경제국민학부 최형욱입니다. 네, 저희 조는 경제와 스포츠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스포츠팀 킨더가든 파운데이션 플랜, 즉 스포츠 구단 유치원 설립 계획에 대한 사업 구성을 하였습니다. 함께 고생한 팀원들로는 스포츠 산업학과 박상철 씨, 박준용 씨, 박재은 씨, 박상준 씨, 컴퓨터공학부 이영박 씨, 그리고 저 자신입니다. 먼저 발표의 구성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상황 설정, 전제, 사업 선정, ERRC 분석, 사업 전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발표는 약 20분간 진행될 예정이며 혹시 있으실 질문은 발표 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황 설정입니다. 여태까지 많은 학우분들이 우수한 사업 아이템을 선정해서 사업 계획을 소개해 주셨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 발목을 잡는 것은 바로 초기 자본의 조달이었습니다. 아무리 창의적인 그런 사업 구성이어도 돈이 없으면 시작을 쉽게 못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리고 또한 이 사람들을 굳이 설득해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특별한 상황 설정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희가 삼성지란 산하에 있는 라이온스에서 근무하는 사원들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 삼성 계열사 주식 가지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네, 비싸긴 하죠. 네.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들은 바로 대한민국 제1 기업인 삼성의 그런 주주분들로 역할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주주총회에서 너희에게 매년 투자하는 돈이 얼마인데 나는 꾸중을 듣고 왔다는 가정하에 발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주주총회에서 터져나온 불만의 입장에 난처해진 사람은 바로 우두머리, 즉 삼성 야구 구단주가 아닌 싶습니다. 이분은 실제로 지금 삼성 라이온스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김인 씨입니다. 이분께서 저희에게 구단을 활용할 수익 모델을 만들어내라는 팀명을 내리셨습니다. 따라서 저희 팀은 박성준 팀장을 중심으로 한 특별기획팀 핫번을 조직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쟁입니다. 네, 한국전쟁은 1972년 제1차 오일 쇼크 때부터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이르기까지 세계 경제에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1차 오일 쇼크 때 한국 경제는 약 3% 정도 하락하였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2차 오일 쇼크 때는 무려 10%를 급락하여서 마이너스 성장률까지 추락하게 되었고, 그리고 좀 회복세를 띠는가 하더니 1998년 IMF 외환위기 때 또다시 큰 폭으로 성장률은 떨어지게 됩니다. 당시에 국제통화기금의 규제금융을 조건으로 저희 우리나라에 많은 국영 은행들을 사기업화시키게 되었고, 그리고 대기업 중심의 한국 경제에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파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처럼 참 어려운 시기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 때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우리나라 또한 많이 어려운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리먼 브라더스라든지 메릴린치 등 미국 4대 은행들이 파산하면서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4번의 큰 세계 경제의 흐름에 우리나라가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 그래프를 준비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경제 성장률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선진국형 경제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자연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제가 발표해드린 것은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의 관계였고, 지금은 한국 경제와 한국 스포츠에 대한 관계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도에 제3,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1,000달러 시대에 도달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한국 스포츠는 국가적인 체육 활성화 정책을 하게 됩니다. 1980년대 한국 경제의 성장기에서는 제2차 오일 쇼크가 있었지만, 산업구조의 구조화 및 세분화, 그리고 첨단산업, 서비스업 급성장을 하였습니다. 한국 스포츠에서는 본격적인 프로스포츠 시대에 도래하여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을 개최하고, 모두가 아시다시피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990년대 한국 경제 안정기에는 개인 소득 1만 달러 시대를 도래하게 되었고, WTO, OECD 가입을 하게 되었지만 1997년도에 IMF 외환위기를 맞았습니다. 반면에 한국 스포츠는 체육행정 조직이 이로 인해서 한국 스포츠는 체육행정 조직이 축소화되고 각 항목 실업팀이 해체하는 수출되었으며, 스포츠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하락하게 됩니다. 현재 선진국형 한국 경제에서는 개인 소득이 2만 달러 시대에 도래하였고, 정보통신 분야 기술이 개발되었으며, 해외 각국과 FTA 체결, 외국 자본 대량 유입, 즉 FDI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스포츠에서는 2002년 FIFA 월드컵을 개최하게 되었으며, 프로야구 관중 700만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을 개최하고 2018년도 드디어 우리나라 평창이 동계올림픽을 개최하게 됩니다. 이런 연합법 3단논법에 의거하여 저희는 세계 경제가 한국 경제와 스포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따라서 세계 경제가 스포츠에 영향을 미친다는 그러한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세계 경제 불황은 스포츠 관련 사업의 위험 요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경제 호황 때는 수익성이 높고 경제 불황 때는 안정적인 사업을 찾자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추가적으로 자녀에 대한 우리나라 부모님들의 사랑과 스포츠 활동이 필요한 아이들을 고려해 보았습니다. 서구화된 식습관, 그리고 운동 부족으로 인해 소화 비만 및 질병의 사회 문제화가 대두되고 있어서 이런 두 가지 전제로 인해서 스포츠 사업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사업 선정입니다. 저희는 스포츠와 아동이 관련된 사업을 추진해 보기로 했습니다. 경제 호황 때는 고수익 사업이고, 경제 불황 때에도 안정적일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이며, 아동 교육과 스포츠 활동을 결합할 수 있는 시설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저희가 야구단 산하에 있는 삼성 라이언스 유치원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스포츠 산업에도 기여할 수 있고, 아동 교육에도 도움이 많이 되며, 그리고 경제 불황 때도 안정적일 수 있는 이런 세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경쟁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라이언스 유치원을 사업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라이언스 유치원을 다니게 되면서 삼성에 대한 기업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구축시킬 수 있어서 이 아이들이 성장을 했을 때
삼성 기업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구축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사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저희 차장님이 발표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하나 씨부터 발표 맡게 된 박지혜입니다. 네, 기존 유치원에서 제거해야 될 부분과 증가시켜야 될 부분, 그리고 상주해야 될 부분, 줄여야 될 부분을 저희가 생각해 봤는데요. 먼저 제거해야 될 부분은 주입식 교육 방법, 기존에 아이들에게 그저 공부만을 강요하는 주입식 교육 방법을 제거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그동안의 폐쇄적 교육에서 벗어나서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를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습니다. 또 기존의 특채 인사 시스템으로 인해서 많은 부작용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이렇게 제거하고 보다 발전된 교육의 질을 제공하기 위해 이러한 부정적인 시스템을 제거하도록 하였습니다. 증가해야 될 부분은 보육교사의 교육 수준인데요. 기존의 보육교사들은 그런 교사가 되면은 발전이 없는 그런 상황을 보여줬기 때문에 워크숍이라던가 정기적인 그런 활동을 통해서 교사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 체육활동 참여 시간을 늘렸는데요. 저희 전제가 스포츠 활동과 유치원을 결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통해서 아이들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CS 위주 커리큘럼을 통해서 아이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고 그런 참여를 통해서 다양한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습니다. 또 저희가 새로 추가한 부분은 다양한 교육 콘텐츠 그리고 다양한 교육 환경, 맨투맨 학습 기회로 아이들을 1대1 방식으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다양하게 접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요. 이건 나중에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또 줄여야 될 부분은 고가 사설 유치원비입니다. 지금 고가 유치원비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고가의 비용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은 교육의 질을 위해서 또 내 아이가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하기 때문에 그런 비싼 값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을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는 이 고가 사설 학원 유치원비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더 높은 교육의 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서 삼성 라이온즈 기업 지원을 받아서 좀 더 낮은 가격에 높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또 외부 강사 시험료를 줄이는 방안을 했는데요. 저희는 자체 교육비를 지원하여 발전된 보육 교사들이 발전된 교육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프데이는 오후반, 오전반으로 나눠서 그냥 절반 하루에 반나절만 다니는 건데요. 이것을 줄이고 종일반으로 구성하여서 아이들이 하루 종일 유치원에서 질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다음 라이언즈 유치원 사업 정리입니다. 저희는 4P, 즉 플레이스, 프라이스, 프로덕트, 프로모션 4가지 분야로 나눠서 사업을 구성해봤는데요. 먼저 플레이스 위치 선정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생각한 곳은 서울이었는데요. 서울이 아무래도 인구 밀집 정도가 높고 구매력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서울을 생각했었는데 그만큼 이미 유치원이 포화 상태에 있고 저희가 신생 라이언즈 신생 유치원이기 때문에 들어갈 자리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서 저희는 성남, 안양, 수원, 안산, 용인, 부천에 라이언즈 유치원을 설립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이 도시들의 공통점은 일단 경기도 내 주요 도시에 그리고 신도시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신도시로서의 상업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 또 그만큼 구매력이 있는 주민들이 많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분당만 해도 학부모들의 교육열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이곳들은 모두 침상도시인데요. 학부모들이 이제 서울로 출근을 하고 집에 이제 거주는 이런 수도권에서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출근할 때 아이들을 맡겨놓고 퇴근할 때 데려올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편리함을 가질 수 있도록 위치를 선정하였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서울이나 여타 지역에 비해서 낮은 경쟁률로 신생 유치원도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프라이스 가격 설정인데요.
지금 공립 유치원 비용의 평균가는 전국 평균 월 5만 1,000원이고요. 사립 유치원 비용은 전국 평균 가격 월 32만 7,000원입니다.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사립 유치원을 보내는 까닭은 아들이 국가인 만큼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사립 유치원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저희 라이언스 유치원은 공립과 사립의 평균 지정 20만 원을 도출해서 20만 원이란 가격에 평균 사립 유치원보다 훨씬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가격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사업 전개 프로덕트인데요. 말씀드렸다시피 더 좋은 교육을 어떻게 제공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프로그램은 우선 지정시간 분반 특성화 활동입니다. 평소에는 다 같이 이렇게 아이들 교육을 받다가 자기가 흥미 있는 부분, 뭐 미술이나 음악, 체육 이런 자기가 각자 흥미가 있고 재능이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지정 시간 동안은 그런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 한 가지에 몰입할 수 있도록 분반 특성화를 시켜 아이들의 재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또 팀 스포츠 활동이 있는데요. 팀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의 협력심과 협동심 그리고 리더십을 기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치원 어린이 야구 대항전인데요. 저희가 삼성 라이언즈에서 산하의 기관인 만큼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야구에 대한 친밀감을 느낄 수 있고 제가 직접 체험해보면서 친숙함을 느낄 수 있도록 유치원 때부터 야구를 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마련했습니다. 또 정기적인 실내 체육 활동으로 어릴 때부터 주기적으로 체육 활동에 노출되어서 아이들이 체육에 보다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도 체육 활동에 그런 친숙함을 느낄 수 있게 프로그램을 썼습니다. 또 야구장 현장 학습인데요. 아이들이 삼성 라이온즈라는 소속감을 가지고 삼성 라이온즈가 경기하는 날 이렇게 현장 학습을 감으로써 나중에 미래 어릴 때부터 삼성 라이온즈 팬이 될 수 있는 미래의 팬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키워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교사 워크숍 실시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자체적인 교육으로 교사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더 발전된 교육의 질을 받을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2번씩 워크숍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 삼성 라이온즈에서 자체 교육들을 지원해서 아까 이런 워크숍이라던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다음 홍보 전략인데요. 먼저 이런 신생 유치원에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우선 처음부터 이제 모든 사람 대주들을 홍보하기보다는 삼성 임직원에게 홍보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선택했습니다. 삼성 임원들이랑 직원들에게 이런 유치원이 있다는 것을 홍보하여 그런 삼성에 다니고 있는 학부모들에게 이런 할인 혜택을 주어서 유치원에 보다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일반 직원에게 더 많은 할인 혜택을 주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 전략을 짰고요. 그리고 삼성 라이온즈 경기날 있는 야구장에 부스랑 에어보드를 설치해서 이미 그곳에 찾아오는 삼성 라이온즈 팬들은 삼성 라이온즈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다 더 나은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스를 통해서 이런 유치원을 홍보할 수 있고요. 미래 학부모나 현재 학부모들에게 홍보할 수 있고요. 또 학부모 추천자 제도는 지금 많은 유치원이 활용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1인 1 추천 제도를 사용해서 학부모 한 명이 다른 학부모를 추천해주면 그 소개해준 분에게는 할인 혜택을 주는 그래서 이 사람이 더 많은 사람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홍보 방안을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이런 삼성 라이온즈 유치원으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기대 효과입니다. 먼저 어린이 팬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삼성 라이온즈에 어릴 때부터 소속되어 있다는 소속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미래의 구매력 있는 소비자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구단의 안정적인 시간 확보입니다. 이미 삼성 라이온즈는 다들 아시겠지만 다른 구단과 마찬가지로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런 라이온즈 유치원을 통해서 유치원이 보다 성장하고 지속적으로 개발된다면 구단에서 안정적인 수익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유치원이라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삼성 라이온즈에 인식시킬 수 있다는 건데요. 그 유치원은 활발하고 그런 아이들의 순수한 이미지를 활용해서 삼성 라이온즈까지 영향이 걸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낮은 가격에 이러한 창의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그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 분 있습니까? 네. 제가 궁금한 거는 삼성 라이온즈는 소공이 대구 구장인데 유치원으로 선정한 곳이 경기도 내 주요 구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사업 전개 부분에서 야구장 관람을 통해서 어린이들의 어떤 미래 팬이 될 수 있는 기대 효과를 가졌다고 했는데, 그러면 경기도에서 대구 구장까지 버스로 어린이들 데려다 야구를 관람하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대구에 홍상이 있지만 유치원은 대구에 굳이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수도권이 오히려 더 구매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아까 그렇게 정했고요. 그 현장 합숙 부분은 삼성 라이온즈가 원정 경기를 오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 경우를 생각했습니다. 그 사업이 대기업이 이제 유치원 사업을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안 그래도 요즘에 대기업이 여기저기 진출해가지고 사회적인 문제가 많은데, 그 기존 유치원들이나 혹은 다른 사회적인 안 좋은 이미지들이 또 생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반발에 대해서 혹시 고려를 해주셨는지. 그거는 저희가 이제 아까 기대 효과에서 말씀드렸는데, 물론 이제 그런 문화발식 경영에 대한 그런 부정적 이미지도 있지만, 이게 그 기업이 사례를 통해서 벌어들인 수익을 우리는 그 사립 유치원보다 더 싼 가격으로 더 사립 유치원보다 더 좋은 질의 교육을 이제 제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그 기업의 CSR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의 그 사회로부터 벌어들인 그 수익을 교육이라는 것으로, 교육이라는 콘텐츠로 사회에 기여를 하는 거죠. 좀 더 싼 값으로 좀 더 나은 교육의 질을 제공하자는 사회적 기업, 공헌입니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도 경제적으로 싼 가격으로 더 가까이 양질의 것을 제공한다는 건 같은데도 불구하고 기존의 그런 작은 가게들이 위협을 받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말이 안 나는 건데, 이것도 기존 유치원들이 크게 위협을 받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게 사실은 지금 이제 질문자분께서 질문해 주신 거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미 사전에 논의도 나왔었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 구상할 때 교육 사업 자체가 이미 되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팽창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기가 유치원 시기뿐만 아니라 초중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제 성인기가 돼서도 교육이 이제 우리가 필요한 특정인데, 지금 중학교나 고등학교 같은 경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가 그거는 이제 의무교육 기간으로 막 묶여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그 부분을 안 건드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그 초중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부분에서는 미국에서는 이미 그쪽에서도 지금 공립학교에서도 사립화가 다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네이밍 라이츠를 교장실에다 둔다든지 모든 쪽으로 해서 사립화가 일어나고 있고, 제가 그 수업을 배웠던 교수님조차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법망을 피해서 교묘하게 사립화를 다 시키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중고등학교 사업에서도 삼성이 무조건 진출을 할 수는 있는데, 마음만 보면 그쪽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최대한 이쪽은 공립학교가 우리나라가 의무교육을 중시하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쪽은 최대한 피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 대신 그나마
거기에 덧붙여서 저희는 사업을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망치지 않는 것도 되게 중시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녀에 대한 부모님의 생각이나 그다음에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상황, 지금 서구화된 식습관이나 그걸로 인한 이제 비만, 그걸로 인한 또 사회적인 문제, 의료비 지출 문제, 거기까지도 심층적으로 고려를 해서 생각을 했던 거고, 질문하신 거는 충분히 저희가 생각을 해보고. 덧붙여서 한마디만 말씀드리자면 식료품의 영세권, 즉 뭐 빵집이나 그런 데서는 국립빵집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사립 유치원들은 이제 평균 그 학원비가 그러니까 뭐 30만 원 막 이랬는데 저희는 그거보다 오히려 더 낮게 가격을 산정해서 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뭐 돈이 좀 작은 유치원들이 뭐 망하는 가격 때문에 가격 경쟁이 밀려서 망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그럼 다시 마치겠습니다. 네, 마지막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A 시리즈고요. 경제금융학과 조윤정 스포츠학과에서는 김소희, 진경동, 그리고 저는 발표자 윤동혜입니다. 여러분 여행 좋아하시나요? 네.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 수업을 들으러 오셨으니까 스포츠도 좋아하시겠죠. 그래서 저희는 사업 모델을 이렇게 여행과 스포츠를 합친 스포츠 관광으로 정했는데요. 컨텐츠는 일단 사업 성장의 배경, 그리고 이게 블루오션인가 알아보는 시간, 사업 모델 소개, 수학 분석, 이해할 분석으로 진행될 텐데요. 일단 주 5일 수업 내년 전면 시행인데요. 작년 뉴스를 캡처했으니까 내년이 바로 올해여서 올해 드디어 주 5일 수업이 시행됐습니다. 근데 이게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주 5일제 근무가 예전부터 시행되어 있었는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대부분 학생 시절 겪었으면 놀토라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놀토가 노는 토요일이 있는 날도 있고 놀지 않는 토요일도 있어서 항상 놀토만을 기다렸을 텐데요. 지금 학생들은 이제 매주 토요일이 놀토예요. 그래서 일부러 놀토라는 말 없이 토요일은 당연히 학교 안 가는 날 이렇게 됐을 텐데 예전에 이제 학생들이 주 5일제 수업이 전면 도입되기 전에는 어른들, 부모님은 아무리 근무를 안 하더라도 아이는 학교를 가니까 주말에 제대로 여가 생활을 즐기지 못했을 텐데 이제는 아이들도 쉬니까 주말에 제대로 여행도 떠나고 이럴 수 있을 거겠죠? 그러면 이거는 쉬는 시간에 주로 뭐 하냐는 질문에 대한 답인데요. 보시면은 빨간 부분은 약간 스포츠랑 관련된 부분인데 맨 위에 보면 아무것도 안 하고 담배 피기, 유흥, 그리고 취미활동 이런 건 전혀 쉴 때 좀 여가 생활이 아닌 것 같은데 이 부분 저렇게 답변한 사람들은 아마 이 밑에 빨간 부분 스포츠를 여가 생활을 쓸 수 있게 할 수 있는 미래의 잠재적인 소비자층이라고 생각했고요. 또 보시면 앞으로 이제 평창도 그렇고 인천도 그렇고 이제 국제적인 메가 스포츠 이벤트가 개최되면서 앞으로 국민들이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점점 늘 것으로 예상되고 또 지금 물론 스포츠를 매개로 하는 관광 상품들이 있어요. 하지만 보면은 여러 여행 상품 중에 한두 개로 그냥 레저 스포츠를 이용해서 하는 여행 사업이라서 저는 체계적이지 못하고요. 그래서 세 번째는 아까 방금 말한 것처럼 주 5일제 100% 시행으로 여가 산업 성장, 그리고 밑에는 당연히 여가 참여 비율을 증가하면은 당연히 그 중에서 스포츠 비중 또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지금 현재 여가 스포츠 관련된 여가 참여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들은 당연히 앞으로도 운동 지속 가능성이 높고 이 사람들은 관리하면 미래 산업으로서 미래 소비자층도 확보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또 기존 여행사인데 하나 투어, 모두 투어, 자유 투어 대부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요즘에 이거 말고 이렇게 소셜 커머스 여행사까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기존 여행사 측에서는 소셜 커머스 여행사 하면서 약간 위기를 맞았다고요. 당연히 소비자 층에서는 내가 반값에 볼 수 있는데 굳이 뭐 하나 투어, 모두 투어 가느니 뭐 저런 거 소셜 커머스 여행 특티 이런 거 생활지에서 이렇게 나왔다는데요. 제가 어제 많이 들어가봤는데 오른쪽에 소셜 커머스 여행사에 보면은 국내 여행, 해외 여행 대부분
스포츠 관련된 여행 하나 있었는데 레저 스포츠 하나 있었는데 별로 그냥 뭐 뭉뚱 들어서 다 판매하는데 스포츠 뭐 별로 뭔가 신뢰가 안 가더라고요. 물론 소셜 커머스의 좀 문제점이 신뢰도가 요즘에 되게 떨어지고 있어서 시장 자체가 조금 하락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소셜 커머스랑 스포츠 투어 이걸 해보자 해서 한번 혹시 이렇게 이런 스포츠 소셜 커머스 찾아봤는데 보면은 약간 용품업 관련해서 소셜 커머스 스포츠 소품을 팔지 아직 여행에 관련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스포츠 투어 소셜 커머스를 만들자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상의 홈페이지를 좀 어설프게 한번 만들어볼게요. 그러면 여기 오늘의 상품, 참여 스포츠, 관람 스포츠 용품으로 나누겠어요. 그리고 보면 막 좀 대표적인 상품이 있는데 보면 영월 리프팅, 여기는 뭐 용광로 더비라고 포항에서 열리는 포항대 전당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보면 이게 사이트라고 생각하면 뭔가 손가락이 있는 게 막 클릭해보고 싶죠. 클릭을 딱 해보면 이게 뜹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나오고 여기에 이제 이게 어떤 상품이잖아요. 원래는 9만원짜리 상품인데 50%로 35,000원에 한다. 그래서 포항인데 포항 시티 투어 2인중에 관액이 원조 2인분, 교회 2인분 이렇게 해서 원래는 9만원인데 45,000원을 해서 판다. 그래서 지금 보면 50% 할인 중이라고 써있고 지금 현재 76명 구매 중이라고 나왔죠. 그래서 열린 곳은 포함. 그래서 이거 괜찮다 해서 구매하기를 누르시면 제가 아이디를 쓰지 않죠. 그래서 구입을 못해서 좀 화가 나서 딴 거 봐야겠다 해서 그래서 관람 스포츠 말고 이번에는 약간 로그인 안 해서 빈정이 생겼어요. 참여 스포츠 그냥 참여 스포츠 해야겠다 해서 같이 눌러보면 그래서 영월 래프팅인데 래프팅 2인에 하루 2인분 거기다 냉면까지 부르고 거기 영월 구시등분 입장권 2인이 단돈 7만원 그래서 로그인창 이런 좀 만들기 힘들어서 일단 로그인 했다고 생각하고 구매 이랬습니다. 7만원 돼 있고 제가 수정이 뜨는데 방금 보시면 여기 2인인데 구매하기 누르면은 1인은 수정을 잘못했는데 2인이 이렇게 해서 사이트 구조는 이렇게 보시면 위에 참여 스포츠, 관람 스포츠, 스포츠 용품이고 왼쪽은 오늘 상품으로 참여 스포츠, 관람 스포츠에서 팔려고 했는데 일정 인원이 안 됐을 때 오늘 상품으로 넘겨서 사람들이 더 많이 볼 수 있게 이렇게 구성했고요. 보시면 참여 스포츠 밑에 이것뿐만 아니라 옆에 제주 스쿠터 타고 제주도 한바퀴 평창 이카루스의 꿈을 패러글라이딩으로라는 약간 보글거리는 말씀을 이렇게 다른 상품들도 이렇게 있고 내가 선택하면 그래서 그러면은 구입이 끝나는 거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끝나지 않고 보면 스포츠 용품도 파는데 스포츠 용품 파는 거는 스포츠 용품도 이미 소셜 커머스가 스포츠 용품을 팔고 있는데 여기 이걸 그래도 우리도 판매하면서 스포츠 용품을 팔면은 아무래도 스포츠 용품은 나이키, 아디다스 같은 큰 회사는 아니더라도 좀 조그만 중소기업이라도 이렇게 광고 수익을 이렇게 배너로 달아서 얻지 않을까 싶고요. 여행도 겸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어떤 도시의 그 배너 그런 것도 홍보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학 분석은 관점은 소셜 커머스고 여행 산업이고 그러니까 비교적 투자금으로 창업이 가능한 것도 위험 부담도 비교적 적습니다. 근데 약점으로는 여행 상품은 내가 제조하는 게 아니니까 내가 따라서 그 상품을 똑같이 만들니까 일단 모방의 의무성이 있겠고 또 수명 주기의 단축 그리고 스포츠 관광 프로그램 구조 기회로는 앞으로 이제 온라인 시장이 확대되고 소셜 네트워크, 소셜 커머스 이런 게 계속 성장하고 있으니까 온라인 시장이 확대되고 주 5일째 실시했다는 관광 수요 확대, 새로운 소비계층의 등장, 여행자 욕구의 변화, 경제적 결과, 자유시간 증대, 건강에 대한 관심 중인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기회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고요. 위험적인 측면은 아무래도 강점이었던 비교적 투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한 부분이
낮은 진입장벽을 형성하게 돼서 내가 그쪽 만들더라도 다른 사람이 이거 좀 괜찮네 해서 금방 나랑 비슷한 상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경쟁 과열이 일어날 수도 있겠고, 당연히 낮은 진입장벽이니까 경쟁 사업들이 많으니까 치열한 경쟁이 있겠고, 근데 요즘에는 호텔 사업에서도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컨텐츠 사업화시켜서 여행 관광 상품을 묶어서 파는 게 있어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이해할 수 있어서는 제가 해야 될 부분은 다른 여행사와 유사한 여행 상품이고요. 또 여기에 아직 추가 조건인데 소셜 커머스 사업의 좀 문제점들이 최근에 티켓몬스터에서 사업 수익 구조 그걸 공개했는데 보면 매출이 360억 정도인데 그 중에 250억 정도가 광고 수익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또 멀천다이저한테 돈 주고 이러면 지금 굉장히 적자가 나고 있다고 하는데, 자꾸 지금 요즘에 소셜 커머스들이 그렇게 많은 돈을 쓰면서 광고에 투자하는 이유가 지금 대부분 티켓몬스터, 쿠팡, 위메이크 프라이스 이렇게 이거 포함해서 거의 40여 개, 50여 개 엄청 많은 소셜 커머스가 있다는데 지금 약간 치킨 게임으로 굉장히 과열돼가지고 다른 소셜 커머스 업체를 밀어내려고 일부러 무리하게 광고비에 쓴다고 하는데, 저희는 아직 스포츠 투어 소셜 커머스는 거의 처음이고, 소셜 커머스라는 자체가 입종을 해서 이렇게 하려는 그런 게 목표가 있으니까 그거에 과도한 광고비 이런 것도 제거해야 될 테고, 네, 앞으로 키워나가야 할 부분 업체들과의 제휴인데 여행 상품의 수용주기, 여행 상품의 전문성 이런 게 있고, 패키지 여행 상품 일정의 다양성, 계절성에 따른 수요 불균형 이런 건 좀 붙여야겠죠. 그리고 좀 새롭게 개발해야 될 것들이 스포츠 여행 상품을 좀 더 재밌게 만들고 다양하게 사람들이 더 많은 걸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야